주말 지나고 한 주가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 시장은 기운을 차리질 못합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후반에 좀 올라서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늘 이 시간에 미국 증시 대비 어떻다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시는데 오늘 좀 약한 게 맞죠?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미국장 마감할 때도 0.5 플러스인데 뭐 지금 마이너스 0.65 선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수는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도 종목은 미국보다 훨씬 셉니다. 근데 이게 내일쯤, 오늘 미리 하기보다는 내일쯤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약세를 주고 있어도 종목의 흐름상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세다라는 말. 그게 이제 베이시스하고 권리락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거는 오늘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내일 마무리쯤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보기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은 내일까지는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미국장 제가 지표 예정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2해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특별한 지표가 없고 이 예정되어 있는 지표대로만 나오면, 예정되어 있는 지표대로만 나오면 미국장도 하락의 확률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표로는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미국장이 뭐 폭락장으로만 가지 않는다. 아마 안 갈 거예요, 아마. 연말 내내 미국이 폭락장으로 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연말장 특수성 때문에 오늘까지도 좀 비리비리 할 수 있는데 우선 제약주 강한 거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제약주 초강세죠. 정확히 12월 21일 날 중국 법인 제약주 3개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중국 법인 잘 보라고 했는데 워낙 종목이 가볍고, 그래서 제가 종목명은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 날라가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3일제약 오늘 날라가죠. 이게 중국 법인 있는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 부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밀려있는 주식은 사면 웬만하면은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12월 13, 14일쯤일 거예요. 제가 2주치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경보제약부터 항생제 관련주 한 대여섯 개 얘기해줬고, 그죠? 근데 지금 제약주도 보시면은 오늘 감기약하고 항생제가 무지하게 강한데 이 제약주에서도 연말장의 특수성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보다 셀트리온 제약도 실감 와가지고 이것도 거의 손해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11월 3일 날 화이트밴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던 종목이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세는 세지는 않았지만 다른 감기약보다 대원제약이 제일 세게 갔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것 중에는 대원제약보다는 상승세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형제 중에서도 감기약 기반형이 움직임이 좀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감기약 관련주는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거래량이 작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쪽 제약주는 그냥 섹타로 감기약 관련주, 항생제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특화됐죠, 여러분. 아마 내일도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주 강세가 특징이고, 이 중에는 뭐 중국법인 대놓고 얘기해줬고, 항생제도 대여섯 개 얘기해드렸다. 이 얘기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섹타별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한데, 뭐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이 높은 쪽은 좀 거시기 하고, 다른 쪽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건 특징주입니다. 제가 이따가 여기서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진행자가 이제 바뀌어서 제가 이 설명을 한 거를 좀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11월 달에 20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이 종목은 11월 중순 때부터 대보마근에서부터 이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22만 원 위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미스터 진단에서 아마 분명히 종목 진단 나올 거라고 아마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0만 위에서 한 22만 원대 매수해서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거기서 사지 말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종복이가 이거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 가지 팁만 얘기해주면 지금 장이 만약에 올라가는 장에 걸렸다. 올라가는 장에 걸리면 이 주식이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장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조가 올라가는 기조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밀리는 기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치고 가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주식을 어디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지금처럼 시장이 비리비리할 때는 아예 그냥 쭉 빠졌을 때 아니면은 가장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이게 이제 사자마자 먹는 법이라고 하는 건데 최소한 21선을 이렇게 누이했을 때 그죠? 이렇게 21선을 누이고 이제 주가가 20일에 올라타는 시점 거기서 사는 게 가장 사자마자 손실을 안 나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나 구찌가 있는 주식들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수가 많이 빠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결국은 올라가는 거니까 분할 매수. 나는 사자마자 손실 보기 싫어.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럴 때는 약간의 기술적 분석을 써서 21선 정도를 딱 탔을 때 그럴 때 매수하면 거의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장 2차 전지도 하반기 영위성 나오고 로봇도 하반기 영위성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매수하시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보면 로봇 관련주들도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연초장을 본다면 로봇도 경쟁력 있고 자율주행도 경쟁력 있고 메타버스도 지금 이 주식은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도 보시면 선익 시스템은 버티는 힘이 강하죠. XL 기반형. 그다음에 코스에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코스에스하고 포스코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가벼운 주식은 어느 정도 지지권에 오니까 탄력이 세게 붙죠.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벼운 주식과 무거운 주식의 차이점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증권방송에서 나올 텐데 내가 대주주가 싫은 사람들은 27일까지는 주식을 안 사려고 하거나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찌가 굵은 주식들이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개파락이 나오고 권리락이 나오면서는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선별적으로 세게 올라가는 주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연말장의 특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제약주가 강하고 두 번째 각각의 섹터별로 어느 정도 구찌가 있는 종목들은 하반 경유성이 나오거나 그 섹터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의 덩치에 따라서도 약간 좀 탄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투자 전략 팁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해 주세요. 예, 선물은 300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 300 정도만 안 깨지면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300이 또 깨졌고요. 그게 아침에도 보다시피 저항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0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고 지난주 내내 얘기했지만은 기술적으로 옵션의 가격 구조상 297까지는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300 돌파, 그 다음에 297 지지 정도 체크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주주가 되기 싫다. 그러면은 주식을 안 사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쪽은 결국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저쪽은 그래도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쪽 슬슬 사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나쁘지는 않다 정도. 그래서 300 돌파, 297 지지 여부 체크가 기본적으로 선물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한 거하고도 비슷한데 전략 수립이나 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나 비슷비슷하지만은 전략 수립은 조금 더 큰 거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한테 요걸 제가 가이드라인 정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제약주, 항생제, 그죠?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만 체크해야 될 게 물론 그걸 확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은 지금 중국 확진자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습성상 이게 이제 제로 코로나 무기다가 위드 코로나로 왔죠. 확진자가 계속 너무 많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러면 또 방역 강화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여행주나 화장품은 밀려요. 그렇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약주 감기약은 항생제 등은 더 세게 가죠. 양수 경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항공주나 이런 걸 관심을 갖겠지만 그 나라의 특성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 걔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있고 제약주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실질적인 수혜주는 없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틈새장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국 법인 있는 회사를 잘 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중에서도 제약주, 항생제 뭐 그런 쪽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가 더 중요하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뭐 무리수를 둔 거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또 맞으면 좋죠. 수요일부터 움직여도 움직이는 거죠. 연말장 특수성하고 그동안의 어떤 그걸 고려했을 때 아마도 해외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도 조건을 얘기했지만 폭락이 나올 이유가 없죠. 요새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해외장의 빅테크가 너무 약하니까 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먼저 흘러내렸고 베이시스도 지금 슈퍼 백오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내년에도 요번 경험을 잘 살리세요, 여러분. 지금 정도 시점이면 1.2% 정도를 주면 종합이 지금 2,300대니까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갖고 해야 되는데 코스피 200이 지금 얼마냐면은 코스피 200. 이거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예. 코스닥 150이 아니고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이 지금 300이죠? 그럼 1.2면은 326, 3.6.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3.6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권리락할 때 슈퍼 콘덴고가 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면은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 매수세가 몰리겠죠.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빠진다라는 아주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 관점에 화이브지는 최근에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수요일 이후에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거는 벌써 움직이죠. 그러니까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지금장이 연말장에 특수성이 없다면 저는 무조건은 전문가가 쓰면 안 되고 연말장에 특수성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주식 매수 기회다 아마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했을 겁니다. 대신 추세가 약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또 밀릴 거예요. 그리고 밀리고 다시 모양 만들어지고 움직일 때가 진짜 거기서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거냐는 만기 근처고 뭐 단기적으로 수요일 정도서부터는 지금보다는 좋은 장이 나올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를 단중기 병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디, 중기적으로는 어디를 감안하시면 아마도 마지막 이틀 거래일 정도는 좀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즈음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거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라도 그때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국 전문가 단기 중기를 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이 선물지수 300선 기준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297선 라인 지지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